안녕하세요. 조강모입니다. 리액트 기본 강좌. 오늘은 이제 컴포넌트 이벤트 전달과 유스 이펙트를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스 이펙트는 어떤 값이 변경이 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훅입니다. 훅이라고 하는 건 이벤트를 좀 가로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부모가 있고 요 밑에 컴포넌트를 이제 자식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뺐습니다. 전체 부모가 유저스라면 요 위에 있는 게 유저스 서치가 있었고요. 밑에 있는 게 유저스 리스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페어런트 영역이고요. 그러면은 이벤트 전달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이벤트를 자식이 호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식의 이벤트를 부모가 호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 부모의 이벤트는 이전에 설명한 프롭스와 동일합니다. 그걸 프롭스로 전달을 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모의 이벤트로 호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회 조건을 넘길 거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요 유저스 리스트에 있는 이 조회하는 곳을 다시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유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해당하는 이벤트를 호출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전달하면 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여기서 그걸 감지하고 있다가 원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스 이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코드를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콘스트 핸들러 서치가 있었죠. 약간 좀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유저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핸들러 유저 서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빼먹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유저 네임을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 좀 로그 유저 네임은 유저 네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저 네임을 하나 찍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핸들러 유저 서치를 여기에 있는 유저 서치 쪽에 넘길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유저 네임 이닛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핸들러 유저 서치가 이벤트로 그대로도 전달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려면 차일드 컴포넌트에서는 여기에서 유저 서치 안에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유저 네임 이닛이 그냥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지우겠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걸 다시 복사해서 여기 있는 밸류에다가 유저 네임을 컨트롤 Z하고 유저 네임을 다시 넣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이 입력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단에 있는 부모에 있는 핸들러 유저 서치로 호출을 하는 거죠. 이미 얘를 클릭을 할 때 이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까지 전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스 스테이트로 정의된 유저 네임이 있는 거죠. 유저 네임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모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유저 네임이 여기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로고를 띄우고요.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네, 저장을 안 했네요. 예, 저장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유저 네임이 이게 유저스 11라인에 이게 출력이 됐죠. 우리는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의 이벤트를 전달을 받아서 그대로 여기 부모 쪽에서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부모에서 자식한테 호출하는 걸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부모한테 자식한테 이제 넘길 때 유저 네임이 체인지가 되니까 이 유저 네임을 유저스 리스트에다가 넘기겠습니다. 조회 조건으로 유저 네임을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 네임은 유저 네임이다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죠. 약간 좀 이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회 조건이라고 표시를 해서 유저 서치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저 리스트에서 유저 서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유저 서치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받을 때는 이렇게 브레이스릿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받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바꾸면
뭐 조회가 되긴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걸 바꿀 때마다 계속 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 감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유스 이펙트가 사용이 돼요. 저희가 상단에 유스 스테이트와 유스 REF가 있는데 여기다가 유스 이펙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유스 이펙트가 있고요. 얘가 실행이 되면 if 유저 네임 서치가 널이 아니면 보통 이제 이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주고요.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쓰기 전에 일단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console.log 유저네임 srch 유저네임 srch 그 다음에 얘가 변경이 될 때 use 이펙트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array로 변경할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useName srch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복사가 잘 안되네요.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걸 빼버리시면 이렇게 되면 처음에 호출할 때만 이제 호출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처음 한번 렌더링이 될 때 이제 호출이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변경이 될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네임 서치를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저장하면 엑시오스가 아직 안 돼 있네요. import 엑시오스 from 엑시오스 이렇게 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에러 없고요. 유저스에서 유저네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게 변수니까 이것도 변경이 될 때마다 해야 되니까 새로운 변수를 하나 넣겠습니다. const 유저네임 init은 더 이상 안 쓰니까 얘는 없애고요. 얘는 삭제하고 유저네임 init 요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const 유저네임 srch를 넣고요. set 유저네임 srch를 하나 더 넣어서 use state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이렇게 정의한다면 리액트에서도 또 use state를 쓴다고 정의를 합니다. from react use state를 썼고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set user state를 바꾸려면 이렇게 해서 들어온 유저네임을 여기다가 세팅해서 유저네임 서치를 바꿨죠. 그리고 얘를 파라미터로 이제 넘기면 바뀐 값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저장 다 했죠. 거기까지 호출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저장을 다시 했더니 잘 되네요.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유저네임에서 홍길동을 유저스에서 출력을 했고 그 하위에 있는 유저 리스트에서도 유저네임 서치가 홍길동으로 넘어오는 걸 알 수 있죠. 유저네임 서치가 홍길동으로 넘어온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호출을 한 거죠. 그러면 핸들러 서치에서 핸들러 서치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유저네임 서치를 이렇게 넘겨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핸들러 서치에서 얘를 받아서 뭐 URL 파라미터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파라미터 없이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호출되는 이유가 처음에도 이제 유저 서치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유저스의 세팅을 이렇게 안 해줘서 공백으로 처리를 했죠. 공백일 때 만약 호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핸들러에 if 유저네임 switch가 공백이 아닐 때만 호출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자동으로 호출을 안 하겠죠. 얘가 지워지고 이제 리프레시를 하면 조회를 누르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조회가 안 되죠. 그래서 유저네임 서치가 이제 공백이 아닌 어떤 이름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서버를 갔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여기다 물음표 치고 뭐 유저네임은 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유스 이펙트를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어떤 무엇인가를 호출해서 액션을 일으키고 싶다. 그럴 때는 자식 컴포넌트의 유스 이펙트와 어떤 변경될 어떤 그 프랍명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게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원하는 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식에서 부모로 호출하고 부모에서 자식으로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